네, 안녕하세요. 작년 방송입니다. 오늘은 매일경제 신문에 7월 24일자 나왔던 기사를 가지고 얘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헤드라인이 뭐냐면 5년 후에 5060 은퇴 쓰나미, 3040 인력도 줄어서 현장 노하우 끊길 판, 이렇게 써져 있어요. 고령화가 빨라져서 기업은 아우성이다. 경제 허리인 3040 근로자도가 급속히 감속하고 있다. 그리고 2차 베이비 부머가 줄줄이 은퇴한다. 8년간 90만 명 고용이 필요한데 취업자는 최대 200만 명이 감소한다. 외국인 고용의 문턱을 낮추고 정년 연장 등 계속 고용을 확대해야 된다. 라는 내용이네요. 구체적으로 그럼 어떤 문제점이 있는지, 그리고 어떻게 우리 그 경제의 생태계가 변화하고 있는지 한번, 그리고 우리는 어떤 준비를 해야 되는지 이런 것들도 한번 생각해 볼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그 그림 도표를 보고 얘기를 한번 해볼게요. 그림 도표를 보면 1999년도에는 이게 그 5060 세대가 12%죠. 12.2%. 그리고 3040 세대가 55.2%. 그리고 청년층인 30세 미만 29세까지가 32.6%로 굉장히 그 젊은 근로자들이 산업 현장에 존재했다. 이렇게 볼 수 있겠죠. 그래서 이제 해를 거듭해요. 99년부터 2003년, 2007년 이렇게 거듭하는데 보면 99년부터 2007년까지 쭉 보면 가장 젊은 층이라는 3040 세대가 56.9%, 약 57%까지 증가를 했다. 57%로 증가를 하고 거기에 5060 세대도 14.2%로 15% 미만으로 적정한 비율을 참여를 하고 있고, 거기에 젊은 층인 30세 미만도 28.9%, 약 29%가 참여를 하고 있어서 산업 생태계가 굉장히 건강한 상태였다라고 볼 수 있는 그런 지표죠. 그런데 이게 이제 이 2003년에서 2007년 사이에 57%에서 58.6%, 그리고 2011년도에 58.5%까지 가면서 요때가 그 지금으로부터 약 10년 전쯤 되죠. 10년 전이니까 10년 전이면 지금의 10년 전에 이제 퇴직을 맞이했던 사람들, 그게 54년생부터 57년생 이쯤 되겠죠. 이분들이 이제 은퇴를 맞이하는 그런 시기예요. 그러니까 우리 1차 베이비부머 세대들이 이제 막 정년을 맞이하는 그런 나이가 이제 우리 경제 산업 활성화의 정점에 있었다. 그래서 가장 많은 그 연령층인 베이비부머 1차 베이비부머 세대들이 막 정년을 시작하고, 그리고 2차 베이비부머 세대들, 그 1차보다 10년 낮은 64년부터 73년생들이 그 한참 젊은 40대일 때가 우리 경제가 가장 잘 돌아가고 인력 수급도 수월하고 활성화되는 그런 시기에 인구 분포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그 뒤에 이제 2011년 이후부터 2015년, 2019년, 2023년 되면서 점차적으로 이게 3040 세대들은 줄고, 그리고 청년층들도 인구가 줄은 반면에 반대로 이제 고령자층에서는 인구가 늘고 있는, 그죠? 인구가 늘고 있는, 이렇게 화살표 방향이 이제 달라지고 있죠. 그래서 지금은
작년도 2023년도 기준에 5060 세대가 산업 현장의 34.7%가 근무를 하고 있고, 그리고 3040 세대가 49.6%, 점점 비율이 떨어져서 이제 50% 미만으로 떨어졌어요. 그리고 청년층이 15.7%가 근무를 하고 있다는 거죠. 근데 이게 계속 이 상태가 이제 더 악화될 수밖에 없다. 왜냐하면 이제 미래를 예측을 해보자면 이 5060 세대가 늘어날 수밖에 없는 게 지금 2023년이지만 2024년서부터 2차 베이비부머 세대들이 은퇴를 하기 시작했어요. 그죠? 2차 베이비부머 세대들이 은퇴를 하면 1차 베이비부머 세대들이 은퇴를 하는 10년 동안 이렇게 하향 곡선을, 청년층이나 3040 세대들이 하향 곡선을 그리고 고령층이 상향 곡선을 그렸는데, 2024년서부터 2차 베이비부머 세대들이 은퇴를 하면 결국은 이게 더 가속화된다는 거죠. 그리고 이 비율도 점차적으로 더 낮아진다. 그러면 일할 사람이 누가 있느냐, 산업 현장에 일할 사람이 부족하다는 거죠. 일할 사람이 부족한데, 일은 있는데 일할 사람이 부족해. 그러면 결국은 생산성이 저하될 거고, 그리고 일거리가 있어도 일할 사람이 없어서 생산을 할 수 없는 그런 상황이 발생할 수도 있다. 결국은 여기에 대한 해법은 이제 간단하게 우리가 보편적으로 생각할 수 있는 게 두 가지가 있어요. 뭐가 있냐면 첫 번째는 고용연장이 고용연장을 하려면 결국은 정년이 연장되거나 또는 정년이 폐지되거나 이 둘 중에 하나가 있어야 고용이 연장이 되겠죠. 그리고 두 번째는 외부에서 수급하는 방법이에요. 그거는 이제 외국인 근로자들을 받아들이는 방법이라든지 이런 외부에서 수급하는 방법, 이 두 가지밖에 없는데, 결국은 이 두 가지 중에 뭐가 현명하냐. 지금 상황에서는 우리가 첫 번째인 고용연장이 시급하다. 왜? 예전에 우리가 60대라고 하면 우리가 정년을 60세로 대부분 산업 현장에서 맞추고 있는 이유가 뭐예요? 60세면 신체가 고령화돼서 일을 잘 할 수 없는 그런 연령이다. 그래서 정년을 60세에 맞추고 60세부터는 쉬어야 된다. 이랬는데 지금은 어떤 상황이에요? 예전에 60세에 비해서 신체 연령이 굉장히 젊어졌기 때문에 예전 60세에 70% 정도로 해당이 된다. 그럼 40대 60세면 42세 정도의 연령으로 수정해서 우리가 보아야 된다. 이런 얘기도 하잖아요. 그러면 실제로 30년 전, 40년 전의 60대보다 지금 현재 60대들은 예전에 40대의 신체를 가지고 있다. 이렇게 볼 수도 있기 때문에 얼마든지 일을 더 할 수 있는 나이이고, 그리고 고용 연장의 효과가 이제 두 가지가 있어요. 첫 번째는 이 고용 연장을 하면 가장 젊은 층에서 우려하는 게 뭐예요? 젊은 층들, 그러니까 3040 또는 2040 이 세대들의 취업률이 현저히 낮은데, 현재도 그러면 더 낮아지지 않겠느냐. 왜? 지금 고령자들이 퇴직을 안 하고 그 자리를 지키고 있으면 자리가 안 생기는데 취업을 자리가 없겠죠.
그래서 그런 문제점을 얘기할 수도 있는데 우리가 그런 문제들을 실제로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것처럼 달리 볼 수 있도록 산업 생태계를 꾸리면 된다는 거죠. 그래서 기존에 그 일하시던 분들의 그 기준을 그 정년퇴직 이후에는 인생 2막을 새로 시작하는 것처럼 기존 경력을 그대로 가지고 가지 말고 새로 시작할 수 있도록 다운하고, 그리고 그거에 젊은 청년 그 취업자를 한 명 더 받아서 2명이 그 고령자와 그다음에 젊은 층이 함께 일할 수 있는 그런 방안들을 만들어가면 된다. 그래서 그거를 문제가 되지 않을 만한 그 제도적 장치들을 만들어서 함께 갈 수 있는 방법을 얼마든지 모색할 수 있다. 그래서 정년 연장도 한번 생각해 봐야 되는 문제이고, 이게 이제 젊은 층들의 걱정하는 부분들을 이렇게 정책적으로 해소할 수 있는 방법이 있겠죠.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로 정년 연장을 하면, 그러면 기존에 그 하셨던 분들이 계속 그 자리를, 지금까지도 뭐 20년 동안 고위직에 앉아있던 분들이 앞으로 10년 더 또는 5년 더 그 자리에 앉아 있으면 이게 적체가 발생이 되니까 문제가 될 수 있다. 그런 부분들은 우리가 지금 이제 그 이사회에서 진행하다 말았지만 어쨌든 그 직군별 뭐 임금제라든지, 그러니까 정년 없이 그 업무량에 따라서 임금이 책정되는 그 직무급제도 뭐 이런 것들을 통해서, 뭐 지금 정년이 없는 나라들도 많이 있죠. 그러니까 자기 하는 그 직무별로 급여가 책정이 되고 자기가 일한 만큼 보상을 받는 그런 직무급제도가 활성화된다면, 또 이런 그 연령하고 관계없이 산업 현장에서 필요한 인력을 수급할 수 있지 않느냐, 그런 부분도 생각해 볼 부분이 있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 고령화가 급속히 진행되고 있는데 이 부분을 지금은 간과해서도 안 되고, 지금 빨리 논의를 해서 새로운 대책을 마련해야 된다. 그러면 우리는 이제 그 장년층이신 40, 50 또는 60 세대들은 어떤 준비를 해야 되느냐? 준비를 해야 되죠. 왜냐하면 국민연금 100만 원 미만이 80% 이상 90%가 100만 원 미만이라 지금 그 수급을 받고 있다는 거 아니에요. 국민연금을. 그렇다면 어쨌든 70세까지 앞으로 60대이신 분들은 10년 더, 50대이신 분들은 20년 더, 40대이신 분들은 30년을 더 일해야 되는데, 지금 조기 퇴직하셨거나 아니면 인생 2막을 준비하시는 분들이 지금 상태로 그냥 정년 나는 퇴직을 했으니까 난 지금 있는 자리에서 정년이 연장될 거니까라고 안일하게 생각하면 그 자리에 계속 있지 못할 수도 있다. 그러면 어떤 준비를 해야 되느냐? 여러분들이 지금 현장에 그 근무하신 분들은 자기가 받는 연봉액의 10%를 자기개발비로 적립을 하시고요. 10%를 자기개발비로 이개발을 해야 되나? 자기개발비로 쓰셔서 누구한테 투자하냐면 본인한테 투자를 하셔서 본인의 능력을 향상시키는데 쓰도록, 40, 50 세대 그리고 60 세대들은 자기 개발을 위해서 본인이 내가 지금 연금을 받거나 아니면 제2의 그 일자리를 모색을 해야 된다. 그러면 지금이라도 늦지 않았다. 그래서 나만이 할 수 있는 그 직업을 찾아보자. 이를테면 우리
그 60대 이상의 남성들이 가장 많이 하는 게 뭐냐면 보안원이죠, 보안원. 다른 말로 이제 경비. 그리고 여성들이 가장 많이 하시는 일이 뭐냐면 미화원. 이 업무를 많이 하시는데, 이제 미화원 같은 경우는 일정한 자격 요건은 없지만, 이 미화원 일에도 내가 그 세탁소에서 그 얼룩, 때, 찌든 때, 뭐 이런 것들을 잘 빨아내는, 그거를 해결하는 다양한 방법들을 통해서 그 전문 세탁소로 등극을 하듯이 미화원도 나만 관리할 수 있는 노하우를 가진 그런 사람이 되면 내 스스로가 어디 가서도 대우받을 수 있는 전문 미화원으로서 요즘은 홈클리너도 그 외부에 위탁을 많이 하기 때문에 그런 전문 분야로도 나갈 수 있는 그런 자리가 있고, 보안원인 남성분들은 대부분 그냥 내가 전에 어떤 일을 했었는데 나는 그냥 보안으로 취업을 하겠다 이런 생각을 하시는데, 그러기보다는 자격증을 취득해서 자격증, 이런 경비지도사 이런 자격증을 취득하면 현장에서 의무적으로 경비지도사를 채용하도록 규정되어 있거든요. 일정 규모 이상은. 그렇다면 내 가치를 좀 높여서 취업의 길을 빨리 모색할 수도 있고, 그리고 현장에서도 좀 더 나은 대우를 받을 수 있지 않느냐, 뭐 이런 생각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매일경제 에서 나온 5년 후 5060 은퇴 쓰나미에 대해서 어떻게 우리가 대응해야 되느냐, 그리고 앞으로는 어떻게 진행될 것이냐, 뭐 이런 얘기를 조금 해봤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얘기를 하고요. 다음 시간에 다시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